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 39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나는 당첨 없이 분양권으로 새 아파트를 산다, 이런 제목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연합뉴스의 김정진 기자가 2월 10일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식 부동산 법을 붕괴 막는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이 부동산 감독원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 제재 총괄, 금융 신용 정보 열람 권한 부여. 다음, 아이뉴스의 김민지 기자와 서울신문의 송현주 기자가 1월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성북구 정의동 제19역 재개발 17년 만에 첫 사업, 1931가구 착공, 신고, 최종 접수 처리, 사랑제일교회 빼고 정비구역 조정. 건설사는 대우건설에서 시공합니다. 공사비는 7,871억 규모고 지하 3층에 지상 35층으로 건축을 합니다. 공사 기간은 49개월로 2030년 입주 목표입니다. 역세권은 지하철 6호선 돌고지역과 상월공역 역세권, 도로는 동부 간선도로와 북부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84제곱미터에 9억 선이고 일반 분양가는 84제곱미터에 15억 선입니다. 조합원은 559명, 공공분양이 341가구, 일반 분양이 1031가구로서 총 1931가구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에서 땅만 한 개 없다. 오세훈 시장은 최대 5년 안에 서울시를 재개발하겠다고 했고 서울시를 끝내고 경기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부동산은 불패 신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도 아파트만 한 게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를 확보할 때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 대신에 지하철을 옮길 수는 없지요. 이 노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정역 주변 우리 사업지는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와 준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현재 실제 매물로 나온 물건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3천만 원 선, 실매물가는 평당 1억 원 선입니다. 홍대 앞 지구단위 개발 확정지고 합정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선호하는 마용성
한강 벨트입니다. 총 면적은 22만 평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지구로서 단계별로 개발되는데 우리 땅은 1단계에 해당됩니다. 청년층과 해외 관광객들이 집중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의도와 용산과 함께 랜드마크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시세 대비 초저가로 분양을 합니다.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저렴한 그런 단가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단가입니다. 급매물로서 초저가 매물입니다. 현금 보상할 시 800%에서 1000%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단가입니다.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음, 오늘의 방송 주제인 나는 당첨 없이 분양권으로 새 아파트를 산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사야 할까? 1번, 청약 당첨 없이 새 아파트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가점은 낮고 재개발은 어려운 당신, 신축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싼 티켓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번, 하늘의 별 따기인 로또 청약 당첨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와 로또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청약 당첨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둘째, 경쟁 없이 분양권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하기. 1번, 분양권을 경쟁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번, 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견디지 못하고 분양권 시장에 나왔거나 분양되지 못한 물건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3번, 대표적으로 입주장 급매를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번, 입주하는 시기에 잔금을 못 치르고 전세를 맞추지 못하고 자금 마련을 못했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급매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5번, 잔금을 못 치를 경우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이고 이를 견디지 못한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6번, 연체 이자를 내야 하고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7번, 누군가는 이 시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이 시기를 활용해 입주할 일만 남은 분양권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 입주장 시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매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담금 폭등. 재개발, 재건축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번, 입주권보다 분양권이 더 좋은 이유는 일반 분양 후 3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2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죠. 그 다음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그 다음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주 및 철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되고 조합 청산 후에
끝이 납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확보되었던 안전 마진의 이점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사례를 들면 사례 1번 상계주공 5단지가 2024년의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소유자가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2년간의 진통 끝에 GS건설이 한화건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례 2번을 들면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공사비가 무려 3번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분담금도 인상이 되었고 조합원 분담금이 33평 기준 최소 1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3번을 들면 25년 7월 입주한 성동구 행당동 프로지오 서밋의 케이스입니다. 행당 7구역 조합과 대우건설 간의 공사비 분쟁으로 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합의를 유도했고 앞으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런 분쟁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3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조합은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마음대로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매도할 시 양도세가 높기는 하지만 전매 제한만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4번 입주 시기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으로 바뀐 후 2년을 보유하면 1주택 상태에서는 비과세,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위축되고 사업 지연으로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분담금이 늘어나면 더 비싸게 사야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만 있어도 살 수가 있고 곧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분양권, 입주장 급매 분양권, 마이너스 P 분양권을 찾아서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드는 분양권 투자금. 1번,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권리가액과 프리미엄, 분담금의 10%를 모두 더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2번, 반면 분양권은 분담금이 없고 가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을 전매 시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만으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사례를 들면 2025년 12월 입주한 광명시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34평의 케이스입니다. 입주권 투자금은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분담금 10% 마이너스 이주비 대출, 초기 투자금은 9억 7천만 원 정도였고 거기다가 이사비와 옵션비를 추가할 시
9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분양권 매물은 10억 4천만 원 정도고 프리미엄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분양 옵션은 5,700만 원이었고 분양권 총액은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비는 1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투자금은 계약금 10%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비의 10% 하면 1억 400만 원과 플러스 1억 5천만 원 플러스 570만 원 하게 되면 총 2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권을 매입할 시 9억 9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일반 분양권은 2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무려 7억 3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큰 차이가 나므로 내 돈이 적게 묶이는 분양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따로 돈이 안 들고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아서 기존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매수하는 시점에 얼마를 주고 분양권을 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잔금 납부 때까지 그 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때까지 자금 확보할 여유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거나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어든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391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